안녕하세요. 역설입니다. 오늘은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 뇌피셜을 조금 풀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.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명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?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명이 100년 전에 조선의 마지막 그 왕인 고종 황제께서 명성황후의 시해를 겪으시고 아건 파천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잠시 몸을 의탁을 하신 다음에 이게 황국을 하셔가지고 나라를 선포를 하면서 그때 그 한국이라고 하는 그 국명을 사용을 하셨었습니다. 고종 황제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그런 국명을 만드셨을까요? 우리가 흔히 한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그 한반도, 지금의 경기도, 충청도, 전라도, 그리고 경상남북도를 아우르는 그 땅을 사만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? 그런데 고종 황제께서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쓰러져 가고 있고 그런 나라를 다시 좋게 하려고 만드시려고 하는데, 그래서 선택한 국명이 한국인데 이 한반도의 저기 밑에 부분만 이 국한에서 돼 있는 그 사만이라는 지역을 가지고서 국명을 땄다?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? 절제절명의 그런 그 위기의 나라 상황에서 그런 축소된 그 조선이라는 그 한반도 전체를 차지했던 그 땅에서, 그러니까 남쪽 지역 일부만 이렇게 축소된 그런 예전 국가명을 가지고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선포한다는 거는 제정신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. 그런데 이 사만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그 역사관은 예전에 그 일제의 식민사관이랑 그 현재 강단사학회죠, 그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. 그 일부 환단곡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는 이 대륙 사만 이런 설을 얘기를 해요. 저는 그쪽에 조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, 제가 평소에도 이 한자를 이렇게 쪼개면서 음미해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. 그 한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그걸 반으로 딱 쪼개게 되면 이쪽 그 왼편에 있는 글자는 그 옥편에 없어요. 그러니까 열십자에다가 해 일자, 그리고 다시 열십자를 이렇게 쓴 이 글자 자체가 옥편에 없어요. 있을만도 한데 없어요. 그리고 옆에 이제 가죽 위자라고 이제 둘러싸다라는 그런 의미의 한자가 또 있어요. 이 두 한자의 결합이거든요. 그러면 이 좌측에 있는 이 글자를 좀 음미를 해보겠습니다. 잠시. 열십자, 그리고 해일자, 열십자 쓰게 되면 이 글자가 되는데, 이 열십자를 숫자 10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 해가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그 형상을 갖다가 표시한 걸로 바꿔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위아래로 해가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추측을 하고 약간 끼워 맞추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, 해가 막 이렇게 떠오를 때 위아래로 비춰지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어디일까요? 저는 그 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막 해가 이제 일출을 할 때 그 어두웠던 하늘을 밝게 비추고, 그리고 또 어두웠던 바다를 또 밝게 비추는 그런 모습이 그 한자를 상형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가 막 뜨고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땅을 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한자에 속뜻인 것 같아요. 본 의미라고 볼 수 있죠. 제가 동북아 지도를 잠깐 켜보겠습니다. 동북아 지도를 보시게 되면 한반도를 기점으로 우리는 동해가 있고 서해가 있지 않습니까? 해가 뜨는 동해가 있고 해가 지는 서해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이 한자는 약간 좀 의미가 퇴색이 되는데, 뭐 동해에서도 뜨는 해가 있고 서해에서는 또 해가 지는 그런 형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설명이 독립적이지가 못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 관점을 한반도가 아닌 지금 중국의 대륙에서 봤을 때는 해가 뜨는 바다는 한쪽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중국에서 봤을 때는 동해,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서해죠.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글자가 성립이 되죠. 독립적인 글자가 성립이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그 해가 뜨는 바다를 감싸고 있는 땅이 도대체 어디쯤에 있을까라는 또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지금의 그 중국의 산동반도, 그리고 그 북경 위죠.
그 만리장성의 끝 산해관이 있는 그 요소지방, 그리고 그 요하를 건너서 그 요동반도 그리고 한반도 그 일부가 이렇게 있어요. 그러면 이 부분이 저 바레라고 하는 그 바다가 조그만한 그 바레 많이 있거든요. 거기를 감싸고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한국이라고 하는 예전 사만이라고 하는 땅의 위치가 저는 거기로 추측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 청나라의 그 황제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, 그 황제가 직접 쓴 역사책이 있는데 흠정 만주 원류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. 거기에 한민족의 여러 국가들, 고대 국가들이 기록돼 있어요. 참 신기한 게. 그리고 사만의 위치가 좀 설명이 돼 있는데, 제가 거기서 잠깐 본 기억으로는 큰 강을 경계로 세 개의 그 나라가 나뉘어 있는 게 사만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그러면 큰 강이 어디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중국에 황하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요소지방에 나나라고 하는 강이 있고, 그리고 요동지방에 요하가 있어요. 이게 큰 강이거든요. 이렇게 세 개가. 거기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 나라가 나뉘었던 곳이 사만이라는 그런 지역이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. 뭐 황제가 직접 쓴 책인데 그걸 그렇게 뭐 신빙성 없게 쓴 책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제가 평소에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, 한국이라고 하는 그 국명은 고종 황제께서도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셨냐면, 조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해가 뜨는 그런 동해를 끼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확장이 된 커진 나라, 그게 사만이라는 국가의 개념으로 보시고 다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사만의 큰 국가로 발전하는, 그런 것을 그려서 어떻게 보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. 좀 장황하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, 제가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뭐 약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우리 주변 국가들 보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고 뭐 조작을 하는 데는 진짜 장난 아니게 하지 않습니까? 저는 우리나라 역사도 조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조작을 하거나 끼워 맞추기를 하든가 뭐 어떻게든 간에, 너무 뭐 사료도 없고 부족하고 그 사람들도 뭐 사대주의에 빠져 있고 또 식민 사관에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, 우리나라 역사 얘기만 하면 뭐 무슨 유사 역사라는 둥 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앉아 있고, 참 신기해요.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역사를 워낙 자료가 없으니까, 과거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생각을 좀 해서 얘기를 하는데, 아니 그걸 비판을 해요. 학계에 있는 그 학자들이. 그 사람 참 웃긴 사람들입니다. 아니 옆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 역사를 막 이렇게 뻥튀기하고 가공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왜곡을 하는데, 우리나라는 오히려 축소시키고 앉아있으니, 이게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. 제가 잠깐 좀 흥분을 했는데요. 오늘 뭐 제가 한국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이 국명에 대해서 좀 이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제 뇌피셜을 가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뭐 이건 말도 안 된다, 뭐 이런 헛소리 좀 하지 마라, 그런 분들은 그냥 한번 보시고 그냥 조용히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이상 오늘 끝까지 제 뇌피셜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상 역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